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2편입니다. 참여이 많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 중요하니까 이 파트는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가격의 공시란 부분 보이죠?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정책적으로 법으로 제한하지만은 분양가 공시에서 주변과 비교시켜서 분양가 간접적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그 뒤에 설명할 분양가격 구성, 요걸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먼저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택 건설 용지는요, 집단 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 아닌 택지를 부를 때 민간택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민간택지. 자, 그럼 공공택지일 때는 말입니다. 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땅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사업 주체 시행사들이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 가격을 공시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택지, 민간 택지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 딱 보이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사업자가 공고를 하는데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에 따로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시를 한다랍니다. 그 공시 내역이 쭉 나와 있지만 이까지 또 하면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택지비 또 공사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다 포함되네요. 기타 간접비 포함해서 다 이것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아예 못 보시지만요. 어떤 건설할 때 사업할 때 보시면 사업 수시에 보시면 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을 다 공고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공공택지는 사업자가 모집 공고에다가 또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분양가의 구성 항목이 쭉 나오죠. 분양가의 구성 크게 보시면요. 역시 땅값하고 건축비입니다. 땅값 건축비. 여러분 택지비나 건축비 이것만 딱 가지고 그 분양가를 정한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건축비 속에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택지비도 보시면 택지 매입 비용에 관한 등기비, 우선 소개비, 중개사비 싹 다 포함되거든요. 또 건축비 보시면요. 직접 공사부터 포함되고 또 어떤 전기 인입 비용 무슨 상하수도 설치 비용부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항목이 쫙 있습니다. 그 전체 통괄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비는요. 사실상 이렇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매년 초에 고시하거든요.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본형 건축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지만 이것을 시군구청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상은요. 해당 구청별로 정해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필제적인 적용 건축비가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강원도 태릉시에서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물류로 다 서울 또 옮깁니다. 다 이송을 해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근데 철근 또 많이 또 포항제철 또 광양에서 철근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서울로 운송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의 인근한 포항에서 공사할 때는 철근비가 더 다운되겠죠. 물류비가 안 되니까 또 태백이나 강릉에서 할 때는 또 시멘트 값이 또 다운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들고 가가지고 또 레미콘 믹서기에 갈아 넣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또 비용도 올라갑니다. 근데 제주도 보세요. 철근 한 번 싣고 배 한 번 싣고 가려면요. 물류비가 일반 육상 비용보다 더 몇배죠. 한 대여섯 배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인상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시군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시군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건축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송비 변화가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택지비 땅값, 이 택지비가 사실상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 강남권에 있다.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강남에 있어요. 5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저기 지방에 어딥니까? 번소도시에 가시면 3종 일반 주거 한 평당 100만 원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50배 이상 땅값이 차이 나겠죠. 그래서 땅값이 사실상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공공택지란 택지는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할 때 공급 가격이죠. 조성은 매입 비용과 공사 비용을 포함해서 또 이전에 어떤 이익을 좀 포함해서 공급할 원가가 나옵니다. 이 관련 비용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요. 혹시나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공공택지를 할지라도 땅을 매입한 금액과 공사 비용을 다 포함하면 금액이 조성원가인데 그만 받으면요. 아무런 범위가 없으니까 좀 이익을 가미해서 공공택 분양가를 정합니다. 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요. 문제가 뭐냐? 감정평가이다. 어떤 그 준공 후 가치를 산정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성원가 플러스 공사한 이후에 가격 상승분을 다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값에서 땅 매입 비용에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떻습니까? 땅 주인은 거기 앞 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또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할 것이고 또 이 기업체도 앞 계약서 쓰면 나중에 또 대팔 때 그때 세금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거짓되어진 계약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믿지 못한다. 감정가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매입 가격을 인정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매입 가격을 제시를 한다면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인정받는 매입 가격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경공매 통해서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또 공공기관 등한테 땅을 매입할 때는요. 앞계약서 못 씁니다. 자, 또 사적인 그런 토지 매입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한 금액 또 법인 사업자에 신고하는 법인 장부에 기재한 금액일 때는 당신들의 위험성을 감수하라 이것이 이럴 때는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해도 오른쪽 보시면 감정가격의 120% 개별 공시가의 150% 이내에서만 인정해준다. 즉 시가 범위 상식적인 시가라고 하는 감정가 보다 20% 더 올리면 시가가 나오는데 이 금액 이하로만 인정해주겠다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양가를 또 통제하고 검사를 또 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거 잘 보시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란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도 아니고 서울시한테 신청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것도 서울시에서 60일 내에 승인 여부 결정하는데 승인한 것도 아니고 신청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통제받으면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하더라. 딱 보이죠. 그래서 이거 통째로 외워두세요.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데 언제 하느냐. 본인이 신청받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도 아니고 사용공사 신청도 아니고 그냥 이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한테 보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는 그날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하더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또 효과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입주자 모집 즉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승인 나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진행 업무가 무엇이냐 참 많지만 이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분양 가격 산정의 적정성 당연히 보겠죠. 발권의 확장 비용의 산정의 적정성도 봅니다. 자, 또 분양 가격 시군구별로 분양가를 공시하는데 분양가 공시한 시군구별 분양가 공시 내역 분양 가격 공시한 그 내역도 분양가 공시 내역도 확인할 것이고 또 뒤에 보시면 시군구청별로 산정해서 발표 고시하는 분양가 어떤 기본형 건축비 요 기본형 건축비 상정의 적정성 여부도 본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요 해당 그 분양가 심사위에서 심사 못합니다. 시군구청별로 산정해서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을 보고 또 이 부분 보시면 이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 금액의 상한선 적정성 여부를 본다. 이 말은요 국민주택채권은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말입니다. 주택의 평형 불문하고 누구나 다 집을 살 때 매입을 해야 되는 채권 금액이고요. 2종 채권 요것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하여서 그것도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 주택을 매입하는 자한테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중대형 평수를 매입하는 자한테 매입을 하게 하니까 이것은 이제 심사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2종 채권이지 그냥 2종 빼고 1종이라는 말 나오거나 또 그냥 1, 2종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2종 채권과 관련되어서 매입 여부에 관한 특정성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부분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주 업무 기한 내 매입 신청 이것은 나올 사항이 아니다 판단되어지니까 이것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오른편 밑에 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이 딱 보이죠. 여러분 탁에 보시면요.
시도급 이상에서는 15명 또는 60명 또는 100명 이렇게 큽니다. 크지만요. 시군 구청급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대개다 보시면 거의 100%다 보시면요. 90%다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무 소장의 직에 근무하신 지 5년 이상이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10년 또 3년도 있는데 여기서 5년이 더라.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살짝 소장의 경력 인정 기한들이 있는데요. 그냥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는 소장 경력 10년, 또 관리 분쟁에서 중앙관리 분쟁은요 또 10년인데 지방관리 분쟁은 5년이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는요 소장 업무와 관련 없이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직종에 근무하신 지 3년이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투기과열지구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